안녕하세요. 항상 최선을 다해 진료하는 수의사 양돈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반려견 구토의 원인과 대처법, 그리고 대표적 내과 질환인 반려견의 췌장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반려견 못지않게 고양이에게도 문제의 이 췌장염이 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양이 췌장염과 함께 비뇨기계 질환인 하부 요로기계성 질환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반려견 보호자분들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고양이 췌장염. 고양이들이 잘 걸리는 병은 뭐가 있을까요? 방광염, 만성신장질환, 췌장염 등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사망한 고양이 115마리를 부검해 봤는데 무려 66.1%가 췌장염에 걸린 상태였고, 겉으로 보기에 건강했던 고양이 중에서도 45%나 췌장염에 걸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양이 췌장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렇다면 이 췌장염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고양이 췌장염은 거의 다 특발성인데요. 특발성, 어떤 뜻일까요? 네, 어디서 전염된 것도 아니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방할 방법이 없어서 조기 발견이 상책입니다. 그런데 반려묘들은 췌장염에 걸려도 증상이 애매해서 보호자분들이 이를 눈치채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려견은 췌장염에 걸린 상태면 복통을 호소하는 데 반해 고양이는 성향상 아파도 티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려견의 식욕과 활력이 떨어진 것 같다면, 특히 체중이 10% 이상 감소한다면 그냥 두고 볼 게 아니라 얼른 반려견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검진해 봐야 됩니다. 매달 체중을 재는 거 잊지 마세요. 고양이 췌장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강아지와 마찬가지로 급성과 만성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고양이는 급성 췌장염보다는 만성 췌장염에 잘 걸립니다. 만성 췌장염은 증상이 가볍고 드물게 나타나 간헐적으로 구토, 설사와 같은 소화기 증상을 보여 보호자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쉬운데요. 절대 가벼이 넘기시면 안 됩니다. 만약 고양이 췌장염 염증이 발생했는데 치료가 되지 않고 둔다면 위, 소장, 간 등으로 퍼질 수 있고, 심해지면 담낭염, 췌장염, 십이장염 등 세동염을 일으켜 황달, 발작과 같은 심각한 증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성 췌장염은 당뇨병을 부르기도 하죠. 방치하면 큰 병이 된다는 말 기억해 주세요. 역시 사람이나 반려동물이나 건강검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다뤄볼 주제는 고양이 방광염입니다. 반려묘들이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이로 인해 방광염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고양이 방광염은 어떤 질환이고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알아보죠. 우선 고양이 방광염을 부르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고양이 하부 요로기계 질환, 특발성 방광염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방광과 요도는 소변을 만드는 구조의 아래쪽에 있어 이를 하부 요로기계라고 하며,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소변을 보기 힘든 증상이 생기는데 이를 방광염이라고 합니다. 증상으로는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증가하거나 들어가서도 소변을 보지 못하고 울기도 합니다. 또 소변을 화장실 이외의 곳에 이소배뇨를 하게 되고, 혈류를 보거나 요도 주위 피부를 자주 그루밍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방광염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반려견의 경우에는 세균성 감염의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고양이의 경우는 특발성의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안타깝게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이 특발성입니다. 원인에 대한 그래프를 좀 보게 되면 특발성이 한 60에서 70%, 결석이 한 15%, 기형이나 행동학적 문제가 한 10%, 감염이 2% 정도는 아닙니다. 자, 이처럼 고양이 전체 방광염의 60, 70%가 원인을 찾기 힘든 특발성이고, 이로 인해 특발성 방광염에 불리게 됩니다. 자주 재발하고 아픈 고양이를 위해 조금이라도 면밀한 원인을 찾기 위한 연구가 시작이 되었고, 연구를 하다 보니 이런 비뇨기계 질환을 가진 반려묘가 설사나 구토와 같은 소화기성 질환, 행동학적 문제, 호흡기의 질환, 심근비대증 같은 심혈관 질환들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의 문제들이 생겨나는 데는 스트레스가 아주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이런 결과로 변화가 생겼는데요. 예전에는 방광의 원인을 찾기 위해 방광 자체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현재는 특발성 방광염을 스트레스로 인한 전신적인 질환의 한 증상으로 보여 이를 특발성 방광염 이름 대신 다양한 증상을 포괄할 수 있는 판도라 증후군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초점도 단순히 방광염을 치료하는 것에서 환경 변화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잠시 판도라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고 갈까요? 판도라 증후군이라는 이름은 판도라가 상자를 열었을 때 온갖 재앙이 쏟아져 나왔다는 그리스 신화에서 착안된 것이며, 이는 고양이 특발성 방광을 연구하는 토니 버핑턴 수의학 박사에 의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러한 이름이 붙게 된 이유로는 고양이의 스트레스로 인해 특발성 방광염, 기관지염, 구토 및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 오버그루밍 같은 강박증 등 모든 병이 일어날 수 있는 질환임을 이런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데요. 판도라 증후군은 중추적인 스트레스 반응 체계의 만성적인 활성에 의한 질환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요? 조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스트레스에 취약한 고양이가 위협에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느라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 이루 여러 장기에까지 문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스트레스를 한두 번 받는다고 당장 판도라 증후군에 걸리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강한 부정적 경험으로 특히 어린 나이에 심한 스트레스의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전적 영향으로 어미 고양이가 임신했을 때 받은 스트레스가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통해 새끼 고양이로 전달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는 반복적인 유기를 통해 잦은 환경 변화를 겪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민감해진 고양이들은 같은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더 심한 반응을 보이며 긴장 상태가 더 오래 유지됩니다. 비슷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면 지속되는 긴장 상태에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질병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역시 반려묘에도 사람에게도 정말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많네요. 그럼 다시 본론인 방광염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광염의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반려묘가 증상을 보여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 우선 방사선 검사를 통해 커진 방광이나 결석, 요도 부위의 슬러지 등을 확인합니다. 이후 초음파 검사를 통해 방광 내의 슬러지와 플러그, 내벽의 두께와 종양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방광염에는 비폐쇄성 방광염과 폐쇄성 방광염이 있는데요. 비폐쇄성의 경우 배뇨를 할 수 있으나 방광염으로 인한 자극이 지속돼서 눈으로 배뇨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 폐쇄성 방광염의 경우 만들어진 슬러지 등이 뭉쳐서 플러그를 형성해 요도를 막아 배뇨를 아예 하지 못하는 경우라 화장실 가더라도 화장실 내에 배뇨가 보이지 않습니다. 배뇨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복부를 누르면 커진 방광을 느낄 수 있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노폐물이 몸에 쌓여 식욕이 떨어지고 활력이 감소하고 생명의 위험을 주게 됩니다. 오줌을 오랫동안 참으면 병이 된다는 말,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진단하는 게 중요한데요. 주로 초음파 검사를 통해 방광 및 요도가 확장된 모습을 구분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해 요도 내 플러그가 있는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폐쇄성의 경우 요가 배설되지 못해 신장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게 되므로 정확한 현재 상태를 체크하기 위한 혈액 검사도 함께 실시하게 됩니다. 방광염 진단을 받았다면 바로 치료에 들어가야 되겠죠. 방광 결석이나 종양 등의 경우는 수적 제거를 통해 치료하면 되지만, 고양이의 방광염 치료도 폐쇄성이냐 비폐쇄성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먼저 폐쇄성 방광염은 염증으로 인해 플러그가 요도를 막아 소변을 보지 못하는 응급질환이므로 막힌 요도를 뚫어주기 위해 요도 카테터를 장착하게 됩니다. 이후 비유대된 방광의 회복을 도와주고 슬러지의 원활한 배출을 위해 2-3일간의 수액 처치를 요도 카테터와 병행하게 됩니다. 비폐쇄성 방광염은 이미 만들어진 슬러지를 배출하고 다시 방광염이 생기지 않게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러지 배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음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고양이가 좋아하는 음수 환경을 만들어 주거나 습식 사료를 추가적으로 급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습식 간식에 물을 추가적으로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펴서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늘어난 음수량으로 오줌의 배출량이 늘어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슬러지도 같이 배출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방광을 튼튼하게 만들어 방광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방광염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병원에서 진통제, 스트레스 완화제, 방광 보조제 등을 처방하며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방광과 관련된 사료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특히 비폐쇄성 방광염의 경우에는 판도라 증후군에 준해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처음으로 방광염이 발병한 경우에는 5일에서 10일 이내로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도 있으나 스트레스에 따라 악화와 재발해 보일 수 있어 환경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보호자의 노력을 환경 풍부화라고 하는데요. 바로 음식과 물, 화장실, 놀거리, 휴식, 사회적 교류 등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하고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단 반려묘가 특발성 방광염에 걸렸는지 판단하려면 앞서 이야기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가정하에 병원에 방문하여 신체 검사, 혈액 검사, 영상 검사를 통해 다른 요인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 다른 요인들로 인해 지금까지 말씀드린 증상이 나타난 것인데 진단 없이 특발성 방광염이라 여겨 단순히 환경 풍부화만 신경 쓴다면 병이 더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 진행했을 때 검사상 특별한 소견이 없을 경우 그 이후에 판도라 증후군을 의심해야 되는 사실 잊지 마세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도 하지요. 반려동물이 자주 걸리는 질병을 알아둬야 증상이 나타나면 알아차리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펫클래스를 매주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겠지요. 오늘은 고양이의 췌장염과 하부 요로기계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OX 퀴즈를 통해 오늘 강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의 췌장염은 강아지와 같이 심한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 편이다. 정답은 X. 고양이의 췌장염은 만성 췌장염이라 증상이 가볍기 때문에 식욕 부진, 체중 감소 등이 보인다면 병원에 내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양이의 방광염은 주로 세균감에 생기는 방광염이 흔하다. 정답은 X. 고양이의 방광염은 주로 스트레스에 의한 방광염이며 판도라 증후군이라고도 불립니다. 고양이의 방광염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 풍부화를 해주는 것이 좋다. 정답은 O. 스트레스로 인해 재발되는 질병이며 음식, 물, 화장실, 놀거리, 휴식, 사회적 교류 등 고양이의 생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수의사 양동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